네, 마켓 포인트 최일종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다시 한번 강보합권으로 올라선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전장 포인트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요. 변동성 장세, 경상흑자, 환율, 금요일 효과 작용하고 있다라고 봤고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외국인 매도, 최근에 부진했던 종목이 강세를 보이고 강세 종목은 약세를 보이고 있는 두 번째 포인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금융투자 비롯해서 이 기금, 연기금의 수급이 양호하다라는 점 세 번째 포인트로 짚어지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정말 그야말로 좀 약간 종 잡을 수 없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시초가에서는 좀 올라서는 모습 보여줬다가 다시 밀리고 지금 다시 강보합권으로 올라서는데요. 이같이 변동성 장세가 있는 그 원인들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뭐 오전에 좀 그 긍정적인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일단 뭐 경상수지를 한국은행에서 좀 발표를 했는데, 일단 변동성 장세는 지속이 된다라는 점은 이제 경상수지는 흑자 구조를 가지고 갑니다만은, 우리나라 이제 향후 이제 성장성이라든가 이제 이익적인 측면에서 2분기 실적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핵심 쪽으로 보고 있는 쪽이 이제 IT 쪽이 되겠죠. 이제 IT 쪽 같은 경우는 이번에 좀 안 좋게 나온 걸로 이렇게 지금 그 보고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일단 경상수지의 흑자라는 부분은 긍정적입니다만은 환율적인 부분은 좀 하방 압력을 좀 보일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오늘이 또 금요일이라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그렇습니다. 올 그 경상수지가 이제 93억 달러가 이제 그 흑자로 나왔습니다. 이제 전월 대비로 해서는 이제 소폭 좀 증가를 했는데, 전월 같은 경우 4월 달에 71.2억 달러가 이제 나왔고요. 상품 수지는 조금 이제 감소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항목별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그 선박 석유 제품하고 자동차 쪽이 그 증가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선박 같은 경우는 수출이 28.1%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 석유 제품 같은 경우는 11.2%, 그리고 자동차 쪽이 10.1%가 증가를 했습니다. 반면에 IT 쪽이죠. 전기전자 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8%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 장세와 그 요번에 나온 경상수지의 항목별로 봤을 때의 움직임, 주식의 움직임이 거의 일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박 쪽은 아직까지 부진합니다만은 석유 화학 섹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씩 올라오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좀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고, 삼성전자가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출 항목 중에서 좀 많은 비중이 좀 차지하는 부분이 있었고, 거기다가 8% 정도가 감소가 됐기 때문에 주가가 부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상수지 누적액 규모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2013년도에 247.6억 달러가 이제 그 1월 달에서 5월 달 누적치가 나오는데, 요번 이제 1월 달에서 5월 누적치가 작년 동기 대비로 해가지고는 이제 상당히 좀 크게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15억 달러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 연출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환율적인 부분, 우리가 이제 그 전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중국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제 환율 부분이 약세로 간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이제 좀 안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인 데이터 자체는 지금 좋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체감적으로 봤을 때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수치는 좋게 나왔기 때문에 환율이 강세 국면으로 간다라는 부분을 갖다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둔감화 되는 그러한 시점에서 환율은 좀 터닝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원달러 환율의 지금 일봉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일단 흐름 자체가 계속해서 바닥을 타진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이러한 이제 경상수지 부분 때문에 조금 이제 그 하방 쪽 압력이 좀 거세지는 뭐 그런 양상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 이 정도 분위기면은 이제 그 조만간 한 1,010원 정도는 한번 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이제 전망을 좀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효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차트를 한번 제가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노란색 부분으로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잘 안 보일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최근 들어서 이제 6월 달 들어와서 금요일마다 계속해서 빠집니다. 그래서 양봉이 나오는 날이 없고 거의 다 음봉이 나오는 날이 지금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과거 이제 저번 달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 쪽으로 조금 금요일에는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은 요번 달 들어서는 이제 거의 이제 금요일에는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변동성 흐름 속에서 이러한 분위기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가 이제 오전장 이제 포인트로 좀 나타나고 있다.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반면에 이제 그 수급적으로 봤을 때 좀 안정화 기조는 좀 이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일단 외국인들은 이제 뭐 이 보합선에서 계속 등락을 좀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그 금융 투자가 이제 좀 상당히 좀 한번 살 때 상당히 좀 많이 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꾸준하게 사는 쪽은 기금 쪽에서 지금 6일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 하방 쪽으로 다시 말씀드리면은 매도 쪽을 확대시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금융 투자라든가 그리고 이제 기금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면은 어느 정도 이제 그 하방 지지력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금융 투자라고 하면은 이제 과거에 이제 증권회사거든요. 증권회사 쪽에서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은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금융투자 쪽에서 지금 매수폭을 좀 더 늘렸어요. 117억 원 가까이 사고 있고 지금 1996포인트 선까지 지수가 좀 올라오는 모습이거든요. 앞서서 보니까 외국인들 매도에 따라서 지금 평소에 못 갔던 종목들이 오늘 장에서 올라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종목군들 좀 좋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 상승하는 종목들하고 이제 하락하는 종목들의 이제 그 특징을 갖다 한번 살펴보면은 그동안 이제 그 실적이라든가 실적 우려라든가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바닥을 기고 있는 종목들이 오늘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최근 들어서 조금 뭐 강세를 보였다가 고점 부위에서 횡보를 해서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좀 하락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오늘 올라가는 종목들 중에서 이제 뭐 계속 올라가는 쪽은 현대위아라든가 이런 쪽이 있습니다만은 GKL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권에서 계속 이제 횡보를 하다가 지금 올라오는 쪽이고, 그리고 이제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도 전일에 급락 양상이 좀 한번 나왔죠. 그래서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대림산업이라든가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이제 롯데케미칼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기아차라든가 삼성중공업, 그리고 삼성전기라든가 한국가스공사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부침이 좀 심했습니다. 많이 빠졌다가 또 오늘 또 올라오는 그런 양상이고 반면에 이제 하락하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SK 하이닉스가 1.54% 하락을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고점 부위에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좀 꼬여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네이버 역시도 지금 그 차익 실현 물량이 좀 출회되는 그런 양상이고 전반적으로 오늘은 단품이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단일 거래에서의 그 연속성이 끊어지는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 그 바닥을 기고 있는 종목들이 연속선상으로 계속 주도를 하면서 올라간다라고 보기보다는 오늘 하루 정도는 이제 기술적 반등 성격으로 반짝 올라오는 쪽이고 오늘 떨어지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다음 주도 지켜봐야 되는 그러한 종목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르는 종목들의 상승세는 좀 단기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보니까 조선주들이 오늘 장에서 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까지 특히나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해주셨잖아요. 수급 쪽에 있어서도 좀 안 좋게 보시는지 다음 주 한번 전망을 해주시죠. 일단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전일부터 제가 이제 이 음봉 부분에서 네. 장대 음봉이 나오는 밑바닥에서는 밑꼬리가 나온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매수를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추가적으로 또 하락을 했어요. 이 기조 자체가 연속선상으로 이제 계속 밑으로 하방 압력이 가중화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은 대부분 21선에서 멈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는 하락을 했습니다만 기관에서 34만 주가 매수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 욕구가 좀 강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비중 조절 차원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포트폴리오의 리밸런싱 차원에서 비중을 줄이는 그런 과정이지 물량 자체를 갖다 적극적으로 줄인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순자산 가치로 이제 펀드를 매기는데요. 어떤 종목이 한 5% 정도의 그 비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종목이 가격이 올라오죠. 가격이 올라오게 되면은 비중 자체가 늘어납니다. 그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을 해서 5%를 계속 맞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 난 부분이 지금 출회가 되는 부분이 외국인들의 지금 수급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저점 매수를 하고 있는 쪽 특히 전일 같은 경우도 저점 매수가 들어왔습니다만은 기관들 쪽 같은 경우는 21선 부분에서는 매수 기조로 지금 계속 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국면은 매수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전고점이 59,000원이기 때문에 한번 타진을 하겠지만은 시간은 좀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매수 시점으로는 적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해보자라는 의견인데요. SK하이닉스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오후장 전략 포인트도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포인트인데요. 첫 번째로 오전에 하방 지지력 테스트가 이어졌고요. 오후장에서는 낙폭을 축소할 것이다 라는 전망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화학과 철강, 조선 섹터에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두 번째 포인트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종목들인데요. 롯데케미칼, LG화학, 현대제철, 현대미포조선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오후장 전략에 있어서는 긍정적이네요. 일단은 낙폭을 좀 축소하면서 지금 다시 약보합권으로 떨어진 모습은 나타나고 있는데요. 좀 더 기대를 해봐도 괜찮다는 의견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조금 일찍 왔어요. 제가 오기 전에는 이제 지수가 좀 하락을 해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오후장에 좀 이러한 낙폭이 회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봤습니다만은 바로 보합선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이제 차트, 일봉 차트, 코스피 일봉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일단 양봉이 나왔죠. 양봉이 나왔는데 중요한 부분이 그 윗선에 있는 200일선의 저항대. 200일선은 너무 깁니다. 그래서 하락 쪽으로 이제 전체적인 단기 하락으로 이제 지수가 맞춰져 있을 때는 단기적인 그 저항대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 200일선보다는 그 밑에 있는 21선을 주력의 그 저항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일도 그렇고 최근 한 4일 정도, 이번 일주일 정도는 21선을 핵심적으로 저항대 역할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도 저항대, 양봉이 나왔습니다만은 저항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윗꼬리 발생으로 좀 의미를 좀 두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급진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좀 떨어지지 않느냐, 확률적으로 떨어지고 일단은 뭐 단봉의 양봉 정도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좀 크고요. 그리고 이제 전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차트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지금 주봉입니다. 주봉 차트에서 이번 주는 양봉으로 마무리될 것이다라고 제가 전일에 한번 언급해 드렸습니다만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끝났어요. 오늘 끝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양봉으로 끝난다라고 했을 때 다음 주 정도는 장대 양봉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점을 확인했다라는 측면에서 이번 주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주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계속 박스권 상단부라고 할 수 있는 2010포인트에서 2020포인트까지 타진 가능성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둬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봤을 때는 주력으로 가는 종목들 업종 섹터 쪽으로 봤을 때는 요번에 이제 경상수지가 이제 그 흑자 구조가 나왔는데 거기서 비중을 많이 차지했던 부분이 조선 쪽하고 이제 화학 섹터 그리고 자동차 섹터란 말이에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전전일부터 해서 주가가 반응을 시작을 했습니다. 현대차하고 기아차. 오늘은 기아차 쪽이 좀 올라오는 쪽이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부품 섹터 역시도 상승 쪽으로 이제 진작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송 장비 섹터와 화학 섹터 그리고 조선주 쪽 같은 경우는 일부 종목들에 한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다음 주를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적으로 봤을 때는 기존의 화학 섹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롯데케미칼이라든가 LG화학 뭐 이런 쪽으로 계속 포커스를 맞추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기전자 쪽 같은 경우는 몇몇 종목이에요. LG 이노텍이라든가 뭐 LG 디스플레이 쪽 뭐 이런 쪽에 이제 실적 받침이 되는 쪽이고 그리고 철강 섹터 같은 경우는 현대제철이 조금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 자체는 원재료의 그 부담이 경감이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흐름 자체가 다음 주에 국한이 되는데 섹터 자체의 그 강도 자체를 갖다 다음 주에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 만약에 강도 자체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조금 힘든 또 한 주가 또 지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십자봉 내지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종목 중심의 섹터는 맞긴 맞습니다만 확산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종목 중심을 조금 이제 포커스를 두면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오늘 저가 매수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매수하는 쪽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LG화학 꾸준히 좀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오늘 장에서도 굉장히 좋습니다. 1.5% 오르면서 추가적으로 계속 위쪽으로 올라서는 모습인데 30만 원 앞두고 있거든요. 전략 한 번 더 좀 자세하게 살펴주세요. 자, 그렇습니다. 이제 그 LG화학 같은 경우는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제 그 동떨어져 있는 횡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주봉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주봉상 앞서 이제 지수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주에 어느 정도 장대 양봉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거기다가 이제 화학 섹터가 핵심이 되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제가 전망을 했습니다만은 종목에 지금 차트 한번 종목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죠. LG화학의 지금 주봉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이 부분 보라색 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121선입니다. 우리가 흔히 121선 부분은 이제 업황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업황이 터닝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이 업황선이 저항대가 아니고 지지 기반으로 이제 변경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이 종목 자체가 주도 종목으로 변경이 됐을 때는 오버슈팅이 한번 나오면서 재차 121선을 지지 기반으로 타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 그 오버슈팅 구간 자체는 차트상으로는 30만 원은 돌파를 할 거예요. 그래서 31만 원대에서 어느 정도 고점 형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1만 원대요.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화학업종, 철강, 그리고 조선 섹터까지 다시 한번 다음 주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저는 전략이 나오고 있고요. 이번 주 이제 금요일이 오후장밖에 안 남았는데요. 이때를 좀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전략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일종 전문가와 함께 마켓 포인트까지 짚어봤습니다. 1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저희 오늘 오후 4시에는요. 종목 카운슬러가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해서 진단을 도와드립니다. 02-2128-3388번으로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요. 저희가 4시부터 오후 진단을 자세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광고 보고 2부로 돌아올게요.